스크류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 스크류 프로펠드 뭐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구동 장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크류 방식의 주행 장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스크류 방식의 구동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노면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장난감이죠. 작은 RC 장난감을 구해서 테스트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걸 가지고 분해를 해서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력 장치들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볼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큰 사이즈로 아마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크류 방식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모바일 장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크류 방식의 주행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크류가 나 있는 원통형 바퀴, 그러니까 휠이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 휠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전진을 할 건지 후진을 할 건지 아니면 측면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전진을 할 때는 이 스크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회전하면서 여기 스크류의 외곽에 나와 있는 이 핀이 있습니다. 이 나선형으로 된 핀이 있는데 이 나선형 핀이 지면을 밀어주면서 그 반력에 의해서 스크류 자체, 그러니까 전체 차체 자체가 이렇게 전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이동을 할 때는 스크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또 같이 움직이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스크류 방식의 구동 장치가 저희 나사, 그러니까 볼트나 너트에 사용하는 그런 나사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추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추진력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해석을 할 때도 나사의 원리를 사용하면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이 스크류라는 것이 이런 이동장치에 쓰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컨베이어의 역할을 어떤 이송물을 이송을 시키고자 하는 컨베이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오늘은 이 샘플을 한번 뜯어보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추진력을 어느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분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하, 요 내부에 또 요 스티커에 가려져 있는 요 나사가 있네요. 양쪽에 두 개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제품을 분해를 할 때는 항상 저처럼 끈기를 갖고 찾으시다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나사가 있죠. 과연 분해가 될까요? 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구동을 하는 내부 장치에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스위치들도 있고 이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하는 부품일까요? 이거는 스틸로 돼 있고요. 쇠로 돼 있고 그냥 대략 한 15파이 환봉을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설계하는 누군가가 이 제품을 설계했던 사람이 이 제품이 주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어떤 중량에 의한 밸런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품의 맨 앞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뭔가 밸런싱 필요한 경우에 앞쪽으로 미소한 하중을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 환봉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품을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아마도 이 금형을 이 플라스틱 금형 사출 금형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해서 미리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금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요 부품을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인 것 같고 나머지는 평이한 수준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컨트롤러 부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밀폐를 한다거나 별도 케이스를 쓰질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 케이스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제품의 특성상 어떤 습지나 물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을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방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는 것 같은데 방수가 될지 어쩔지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솔직히 방수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신경을 써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이 부분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 구조는 그렇고요.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박스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리 이 제품을 시험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무선 컨트롤러를 리모컨을 작동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가끔 끊기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요 내부에 무선 수신 모듈이 이제 내부에 있는데 요 내부에 안테나가 요 안쪽에 붙어 있어요. 안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잘 수신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차폐를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딩을 해놔서 그냥 아예 방수를 하겠다라는 설계자의 의도가 너무 진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예 나는 방수가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겠다.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 라고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한 부분이 너무 역력해 보이고요. 저희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어떤 기계 제품이든 어떤 전기 제품이든 고장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내구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수리 부분이나 이런 AS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까지 이런 저가형 완구여서 그 정도까지 바란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또 이런 장난감을 만드는 완구를 만드는 내지 프라모델을 만드는 그런 제조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제조사들이 있지만 그런 프라모델이나 이런 완구나 이런 스케일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실제 사이즈, 그러니까 실물 제품에 대한 그런 스케일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을 줄여서 실제로 이제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품이 말하자면 뭐 차량이라고 보면 실제 차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형상이 됐는지, 그런 치수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실습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서 거의 스케일을 줄이는 부분만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겠죠. 내부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분해를 하고 이러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나 밑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평행이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크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앞쪽으로 전진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지향성이 약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면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제품을 설계한 설계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크류를 사용한 구동장치를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품처럼 속도가 빨리, 큰 장비를 가지고 속도를 굉장히 빨리 구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스크류 부분을 분해를 해볼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되셨었나요? 저는 예상이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분해하기 전에는 이 양쪽에 뭔가 모터가 있어서 이 양쪽에서 이제 구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비도 대보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안쪽에 모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터가 있고, 또 이 모터는 그런 일반적인 모터가 아니고 이 내부에 모터 케이스 안에 또 감속기, 그러니까 기어 장치가 있어서 감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요 얼마 안 되는 이 비용으로 제작했을 이 제품의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외부 케이스를 해놓은 것도 실제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 때 뭔가 놓으면 좋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거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놓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야, 진짜. 대륙의 실수? 이런,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나요? 스티로폴 같은 경우도 이 스티로폴 자체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런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스티로폴 자체도 이렇게 눈여겨보면 이 스티로폴의 하나하나의 알갱이, 그러니까 이 그레인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고 조밀조밀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스티로폴이긴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그렇게 성형을 해놨습니다. 자, 빼서 보면 스티로폴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디자인을 하고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레인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밀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을 줄일 수가 없는 건데,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로폴을 가지고 한 것 같고, 물론 실제로 이 제품을 양산을 하고 하는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느껴지는 거는, 굳이 왜 스티로폴을 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뒤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스티로폴을 가지고 성형을 했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소재에 이 스티로폴을 안 끼고도 이 소재 자체를 이 부품 자체를 그냥 성형을 할 때 여기에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성형을 한 번에 해서 원가를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제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크류 방식의 주행 장치는 늪이라든지 이제 물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물속은 아니겠죠. 이제 그 물 표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그런 선박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류 자체가 물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회전하면서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 이렇게 스티로폴을 사용한 이유 자체도 이 설계한 사람이 뭔가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이 스티로폴이 양쪽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위력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부분 같습니다. 또 생각이 드는 건 아마도 요 안쪽에 있었던 요 환풍, 조그만한 말도 안 되는 그 부품 자체가 물속에서 주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밸런싱 맞춰주기 위한 그런 부품이 아닐까. 아무래도 지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움직일 때 훨씬 더 이렇게 진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이 상태에서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안겠습니다. 배터리를 사전에 어떤 준비 없이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그냥 처음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처음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도 있고, 또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일단은 할 수 있고, 전진, 후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면에서 구동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면에서 구동을 해서 뭔가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뭐 이런 구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지면과의 어떤 마찰력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그 마찰력에 의해서는 이 핀만 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여기 생기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마모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마찰이 적은 뭐 늪이라든지 바다, 호스,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은 뭐 모래밭,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동장치는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그런 구동장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는, 지구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중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화성이나 달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력을 이기고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데, 실제로 나사에서는 달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중력이 낮은 그런 행성에서 이런 주행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주행장치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사에서는 도대체 안 하는 게 뭘까요? 나사를 조립하고 있죠. 여러 가지 주행장치들이 있지만 이 스크류 방식의 주행장치는 너무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꼭 써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동장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과연 이 시스템을 써야 될까? 꼭 써야 되나? 라는 어떤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전진입니다. 전진, 후진,
주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노면에서는 주행이 안 되는 걸 봐선 이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노면에서는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측면 방향으로는 굉장히 주행을 잘합니다. 왜냐면 그냥 회전만 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잠깐 작동해도 주행을 잘합니다. 대신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 지향성을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구조로 이제 그 스크류를 배치를 해가지고 측면 방향으로 움직일 때 아예 이렇게 측면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상면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측면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끔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뭔가 안쪽으로 이렇게 어딘가를 지향하면서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이런 평평한 지면에서 내지는 노면에서 뭔가 주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스크류 주행 장치는 늪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찰력이 작은 모래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국한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들도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전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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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